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민규 교수의 책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에 나와 있는 씨앗의 법칙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즉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 맞아요. 무슨 일이든 바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또 뿌린 씨앗 전부 열매가 될 수 없다. 모든 일에 성공만 있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종자는 남겨두어야 한다. 맞아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가면서 혹시 내가 심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괜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하루 괜찮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가 목, 어깨, 하다못해 손가락까지 정말 신체의 위쪽 부위가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목과 어깨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담이 왔어요. 또는 자고 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요, 어깨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베개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낙침처럼 잠을 잘못 자고 나서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꼭 잠을 잘못 자면 저도 꼭 주로 어깨나 이게 목 이런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을 때 충전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접촉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바로 꽂혀져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도 잠을 잘 때는 바른 자세로 자야 되거든요. 머리, 가슴, 골반이 일직선인 상태가 제일 좋은데 그 자세에서 틀어져 있을 때, 그러면 목배가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면 그 척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고 신경이 눌리면 근육들이 뭉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근육이 뭉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담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게 베개를 베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베개를 잘못 뺀 상태가 됐을 때 틀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낙침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척추의 부정렬 증후군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어깨가 아픈 건 또 어깨가 뭉쳤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경추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어깨가 뭉쳤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목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목과 어깨와 손가락까지 다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척추 구조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봤을 때 참 신기한 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 쪽으로 지나가는 경락들이 있는데 그 경락들이 소장, 대장, 삼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장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에도 어깨나 목 쪽이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가 뭉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또 장만 아니라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왼쪽 어깨가 좀 아프기도 하고요. 네. 쓸개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어깨 자체의 근육이나 인대, 두 번째는 경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의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장의 문제, 그다음 심장이나 쓸개, 간의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깨에 붙어 있는 네. 다른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깨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이제 뭐 폐가 약해서 너무 과로하거나 그랬을 때는 앞쪽으로 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대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나죠.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경락학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하고 연결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삼초경락, 다섯 번째는 심장하고 소장경락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엄지손가락은 폐경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손가락은 심포, 놀부심포할 때 그 심포경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심포경락은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주는, 추동시키는 펌프질 해주는 그 기능하고 연결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심장이 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아, 예, 심장이 어디서 저기 뛰려면 전기 자극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전기 자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대신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천기를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 3초라는 건 어떤 건가요? 3초는 이제 뭐 한의학적인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는데 상중하, 인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3초를 장의 흡수 능력하고 생식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끓여보면 처음에 물이 끓다가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김이 되죠. 수증기가 돼서 나타나는 네. 것처럼 우리 대장이 우리 몸에서 소화기 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대장의 상행 결장만 되는데 이 소화기에서 특히 장에서 흡수한 것들을 간으로 보내주는 간문맥이나 이런 기능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림프하고도 조금 더 연관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한 장기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장기들이 유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깨를 보면 어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게 맞는 거죠. 인체가 되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의 문제로만 해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이 같이 협력해서 상호 보완하고 보충해주고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급한 곳을 먼저 치료해주면 빨리 낫게 되죠. 네. 또 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목 디스크와 손 이런 것들도 네.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목에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목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목뼈는 7개가 있는데 신경은 네.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엄지손가락은 6번 신경하고 관련되고요. 2번, 3번 손가락은 7번 신경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4번, 5번 손가락은 8번 신경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목이 안 아픈 분들도 제법 많으세요. 네. 팔이나 또는 손가락이 저리거나 뭐 이상한 감각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만 있으시고 목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상부 경추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손가락까지 내려가지 않고 어깨나 팔 정도, 목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뭐 저리다거나 네. 뭐 손가락에 통증이 있을 때 네. 이게 사실은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이나 아니면 손목에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손가락 자체와 손목 자체의 인대 관절 또는 뭐 정맥이나 림프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를 지배하는 신경들이 나가는 목에서 눌리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들과 혈관들이 나가면서 이 근육들 사이에서 좁혀져서 생기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추세가 어디로 가는지, 그 속에서 현재 이 증상이 어딘지를 찾아보면 그 치료가 훨씬 더 빨리가 낫게 되고 또 호전되는 경우들도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피곤하면 이제 네. 뭐 손가락이 저린다거나 네. 아니면 손가락 관절에 좀 통증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제가 좀 이게 헷갈리는 게 네. 또 요즘에 흔히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네,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해서 뭐 현대인들이 걸린다. 그래서 네. 좀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단어가 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 이제 걸리다 손가락 관절염까지 걸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손가락 관절염인지 이게 목 디스크의 어떤 발현으로 일어나는 건지도 좀 헷갈리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손가락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라면 손가락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손가락 한두 손가락에만 생기면 그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가 다 생기면 전체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개 손가락이 전부 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소화기의 문제 또는 폐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손가락은 우리 인체에서 상부에서는 제일 멀리 있는 곳이죠. 네네. 예, 제일 멀리 있으니까 기나 혈의 순환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까지 보내주려면 많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너무 많이 쓰거나 과로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고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약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인데 이제 특히 또 자세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목이 일자목이거나 또는 역시자의 형태의 경추 커브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제가 치료했던 분들 중에도 보면 손가락 전체가 뭐 저리거나 좀 아프다 하는 분들 중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의심이 돼가지고 검사해 보면 거긴 정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폐의 균이 떨어지거나 또는 기혈을 보내주는 비위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좀 담음이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풀어주면 좋아지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식사를 잘 안 하시거나 또 혈당이 떨어졌거나 그랬을 때도 나타날 수 있죠. 통증이나 아픔 같은 게 한의학적으로 볼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통할 수 있게 더 많이 보내주고 더 넓혀주고 막힌 게 있으면 넓혀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방법으로 가면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특정 부위가 아픈 건지 뭐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네. 있는지를 좀 보면 네. 뭐 일단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목 디스크로 그럼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목 디스크 증상은 통증이죠. 통증이 이제 목 자체의 통증도 있고요. 어깨의 통증이나 또는 팔과 손가락의 이상한 감각, 차갑거나 시리거나 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상부경추 목뼈 1, 2번에 문제가 생기면 두통이나 울렁거림이나 또는 이명이나 뭐 이런 증상도 생기고 수면 장애, 네. 우울증 같은 소화 장애 같은 경우들도 합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거, 무뎌지는 거, 저리는 거, 시리는 거, 찌릿찌릿한 거, 뭐 또는 힘이 없는 거, 뭐 종이 사람의 손가락에 힘이 빠져가지고 볼펜 같은 거 잘 떨어뜨려요. 이런 증상들도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네. 박사님, 목 디스크는 네. 왜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 자세가 조금 무너져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들, 우리 보통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런 특정한 연유가 있을 때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조금씩 쌓여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습관이나 턱관절의 문제, 또 자세, 또 일상 동작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돼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자세가, 어떤 습관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시거나 또는 노트북을 보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이 앞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턱을 조금 들게 되거든요. 네. 숨을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턱을 들게 되고 그러면 보상적으로 목이 일자목의 형태를 가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도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수면 시에 베개를 너무 높게 베거나 또는 너무 낮게 베거나 했을 때 정상 범위의 커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 너무 높게 베면 고침 단명이라고 그러죠. 베개를 높게 베면 병줄이 짧아진다. 네. 그래서 이게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경추 커브가 역시자 형태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낮게 베는 경우들도 문제가 되고 또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편척 저작이나 또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사고, 외부 충격 이런 데서도 관절 손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목에까지 가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 봤던 한 분은 음주를 좀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앞으로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서 네. 일어나셔서 또 뒤로 넘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목 디스크 온 분도 어머. 있었죠. 그래서 뭐 술도 음식인데 너무 과하게 드시지 네.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날 이후로 목 디스크가 그쵸.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차츰차츰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츰차츰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뭐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좀 안 좋게 자거나 또는 과로하고 나는 상태에서 몸이 힘들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네. 네, 뭐 앞쪽에도 조금 설명을 주셨지만 사실 네, 목 디스크 하면 저희가 목을 생각하지 네, 턱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이론을 생각해 보면 네, 아, 목이 뭔가 힘드니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네. 턱이 좀 받쳐주다 보면 네, 좀 턱에도 무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참 그 의료인들만 아니라 네. 공학자분들한테 저도 참 감사하는데 네. 그 캐시 구제이라고 하는 그 미국 공학자이신데요. 네. 1952년에 이분이 이제 자기 틀니를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턱관절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자기 전신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셨어요. 4분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분이 발견하신 게 턱관절의 움직임의 축이 중심축이 목뼈 1번하고 2번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네. 이 턱관절의 위치를 조절해 주니까 목뼈 1, 2번의 위치가 조절되고 이 축이 좋아지니까 전체 척추의 정렬이 좋아지고 전체 척추의 정렬이 좋아지니까 로벳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척추의 분절 촉진이라는 그런 특징들에 의해서 척추들이 위치가 좋아지고 척추들의 위치가 좋아지니까 척추들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장기나 기관들이나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턱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정말 좋은 치료고요. 턱이 균형을 맞춰주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척추와 같이 거의 동치에 서로 아주 빠르게 같이 연결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 목뼈들과 척추 네. 그리고 또 거기가 나아가서 상부 흉추와 경추까지도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척추의 특징 중에 네, 그 척추의 분절적 촉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 척추의 분절, 그러니까 척추 마디마다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네.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목뼈는 7개이고 흉추는 12개인데 흉추 12개 중에 위쪽 7개는 목뼈 7개하고 같이 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뼈 1번하고 상부 흉추 1번, 목뼈 2번하고 상부 흉추 2번 이렇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목뼈가 틀어지면 상부 흉추도 틀어지고 상부 흉추가 틀어지면 목뼈도 틀어지고 저는 이 흉곽은 특히 감정하고 관련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이라고 보고 보관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을 때 목에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목뼈 1번은 기관지, 2번은 심장, 3번은 폐, 4번은 쓸개, 총담관, 5번은 간, 6번은 위, 7번은 췌장, 십이지장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장부들의 기능과 또 경추와의 기능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목도 중요하지만 상부 흉추와 감정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몸에서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결국엔 이제 통증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쵸, 아픈 사람들의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네,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통증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5가지의 형태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자고 나면 아픈데 네. 조금 움직이면 좋아져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예, 또 이렇게 경과상에서 조금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자고 났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움직였더니 아파지기 시작해서 오후나 저녁 되면 더 심해져요.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어제 운동 많이 했더니 이렇게 어제는 괜찮았는데 자고 났더니 오늘 많이 아파요. 몸살 났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 이런 것도 상관없이 계속 아픈 분들죠. 보통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통증을 어떤 식의 분류로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통증들이 해당하는 을 치료해주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통증의 양상이 다 다르네요. 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 또 증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네. 패턴들에 맞춰 가지고 방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 테고요. 너무 추우면 히터를 틀 거고 난방할지 냉방할지 맞춰주는 것처럼 또 밝기도 조명 조절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럼 각각의 양상별로 어떤 치료법이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보통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증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네. 통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부위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육의 문제냐 또는 인대의 문제냐 또는 분비의 문제냐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허증이냐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쌓여서
몰려서 생기는 염증 반응 실증의 문제냐 또는 네. 막힌 것이냐 어혈이냐 담음이냐 또는 감정 때문에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경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집을 봤을 때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밝기 그리고 온도 그리고 먼지 같은 거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같이 서로 체크하는 거죠. 또 뭐 전기는 잘 통하는지 또는 뭐 먼지 같은 거는 미세먼지는 없는지 습도는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것처럼 인체도 동일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이기 때문에 열을 먼저 조절을 해주는 걸 먼저 위주로 하고요. 그런 부위와 같이 연결해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좀 실제 치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네.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형님 친구분이신데 네.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견적이 한 800만 원, 시술 견적이 한 아, 570만 원 네. 받으셨어요. 이 형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등대에서 등을 대고 자지도 못하셔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주무셨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태였네요. 예, 예, 예. 뭐 팔도 저리고 손도 후들후들 떨리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한 7번째 오셔가지고 11번 치료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등 대고 누워서 잘만하다 하셨고 네. 그러면서 한 달에 첫 번째 달에는 36번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한 70% 좋아지시고 두 번째 달에는 좀 더 좋아져서 14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90% 이상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테니스 치료 다니셨고 테니스까지. 네, 70 정도로 좋아지셨죠. 네. 형님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자기 증상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네. 이제 뭐 푸시업도 90도 서서 해보고 15도 눕혀서 해보고 30도 해보고 40도 해보고 이게 바닥에 누워서 90도로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면 치료하는 횟수를 점차 줄여가거든요. 그래서 3달째는 4번 치료하셨고 4달째는 2번 5달째는 2번 그 다음에는 6주 간격, 8주 간격, 10주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개월 동안 60번 치료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조금 저린 거 요거만 빼고 한 99.9% 이상 좋아졌다고 하셨던 경우도 있으시죠. 아,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네, 턱관절 하셨나요? 예, 이 치료가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인 치료는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줘서 0.05mm 균형을 맞춰주고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경추를 추나 치료로 교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CBA라고 하는 맞춤형 구강 장치를 만들어주고 TBA라고 하는 표준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그리고 침 치료하고 한약 치료하고 약침 치료하고 전침 치료까지 다 같이 했는데 이 형님이 참 잘 웃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긍정적이시고 또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농담도 네. 잘하시고 근데 치료를 해보면 잘 웃는 분, 긍정적인 분들이 되게 빨리 나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표정도 조금 인상도 조금 바뀌시고 저에게 좋아졌었죠. 치료는 해보면 꼭 2인 삼각 경기 같아요. 그래서 네. 혼자 의료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렇게 했을 때 좋아지고 또 TBA 착용하고서 스트레칭 해주는 거 스스로 운동해주고 입 벌리고 닫고 하는 운동과 목 운동, 전신 스트레칭 운동 또 착용하고 착용 시간을 좀 늘리는 게 빨리 낫고요. 그리고 착용하고 나서 운동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파워워킹으로 걷는 거 하면서 하실 때 좀 더 빨리 낫게 되시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뭐 어깨나 네. 목, 뭐 손가락 이런 기관들이 또 우리 장기와 또 연관성이 크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목이나 어깨 통증 치료를 했을 때 네. 실제 뭐 장기 기관이 좋아졌던 사례가 또 있나요? 이제 장기가 좀 많이 나빠서 왔던 분들은 있으시죠.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이제 내원 7, 8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4, 5년 전에는 담낭도 제거했던 60세 남자분이신데 네. 장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이나 어깨하고 연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시기 이제 10일 전부터 뒷목도 아프고 어깨하고 왼쪽 팔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셨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이 수생 3초경 또 심포경하고 연결이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번 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목뼈 높이도 많이 줄어 있었고 그리고 통증이 오후하고 야간에 심해졌거든요. 오후하고 야간에 심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써서 사용을 많이 해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많이 과다 사용해서 근육 중에 특히 이렇게 뭉치는 근육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육들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 20일 동안 13번 치료하니까 통증이 한 90% 이상 좋아지셨고 뭐 교정하면서 침 치료, 한약 치료, 약침 치료 같이 했더니 좋아지셨는데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 가지고 그 층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계만 치료할지는 이제 한 번씩 해보면서 또는 2, 3번 정도 치료해보면서 그 치료 반응을 보면서 그 환자분들의 높이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좀 많이 호전이 되셨나요?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예, 20일 동안 13번 치료하고서 90% 이상 좋아지시니까 그 장이 안 좋고 쓸개가 안 좋았다는 것은 장은 보통 흉추 12번 또 요추 1번의 문제거든요. 소장하고 대장의 문제고 쓸개를 제거하셨다는 것은 흉추 4번의 문제니까 목뼈 4번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고 흉추 12번의 문제, 장이 안 좋았다는 그 문제는 요추 1번하고의 문제는 요추 5번 문제 그리고 경추 1번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아픈 부분만 보면 좀 네.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픈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그 위쪽의 문제를 치료를 해주면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조절해주는 곳들 중에 하나가 목뼈 1, 2번인데 여기에 축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를 바르게 맞춰주면 낫는 분들이 좀 더 빨리 낫게 되죠. 그리고 침 치료를 해봐도 침이 참 탁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침은 조기치신, 기운을 조절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균형을 맞춰주는 네. 것인데 이게 좋아지니까 침이 조금 저는 영적인 부분 또는 감정적인 부분을 같이 조절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해 줄 때 훨씬 빨리 낫고요. 그리고 침 치료하면서 기도해주니까 좀 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치료 반응이 좀 더 좋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착한 분, 순한 분들이 치료 반응도 좀 더 좋으시고 그러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또 5년 이상 네. 굉장히 장기간 통증을 네. 네, 가지고 있었던 분 중에 또 눈에 띄게 호전됐던 치료 사례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목 디스크로 한 5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12년 앓았던 분이신데 보통 이제 목이 안 좋은 분들은 허리도 안 좋아지게 되고 허리가 안 좋았던 분들은 또 목이 안 좋아진 게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54세 여자분이신데 목어깨 통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잠자는 동안에 허리하고 엉덩이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기도 하시고 아. 잠도 잘 못 자고 두통도 있고 안구 충혈도 있고 열도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핫플러시 상열증도 있고 이러셨는데 이분은 4개월 동안에 29번 치료받았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오셨는데 이렇게 치료하면서 목어깨나 허리 아픈 거 이런 거는 90% 이상 좋아지셨고요. 안충혈 이런 증상도 60% 이상 좋아지셨고 다른 증상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 그런데 눈이 우리 몸에서 제일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얼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데 눈은 꼭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 사용되는 그런 기름처럼 원유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을 비행기 기름으로 쓰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정밀한 기운들이 가기 때문에 눈은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불균형 조화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들이 눈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눈이 좋아졌다는 건 전신의 문제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목이나 뭐 네.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실 집중을 하다 보면 자세에 신경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인 맥켄지 선생님이 개발하신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좋죠. 이게 보통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다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네. 숙여지고 모여지는데 반대로 앞쪽으로 숙여지고 모여지니까 뒤쪽으로 펴주고 그리고 확산시켜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엄지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네. 뒤쪽으로 펴주는 걸 해주시는 거. 뒤쪽으로. 네, 쭉 펴주는 걸 해주시면 좋고 좀 더 간단하게는 이제 서 계실 때 손을 뒤로 깍지 네. 끼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쭉 펴는 걸 해주시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깍지를 껴 아니요. 상태에서. 뒤에 손을 내린 상태에서 그냥 네. 뒤로 가서 깍지를 끼시고 내린 상태에서 뒤로 가서 깍지를 끼나요? 그냥 네네.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끼고서 밑으로 쭉 그리고 펴주는 쭉 거죠. 내리는. 그렇게 해주면 네네네. 어깨도 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네. 펴면서 머리를 뒤로 조금 더 젖혀주시거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깨를 좀 펴주는. 네, 어깨를 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네. 펴면 허리가 들어가고요. 어깨를 펴면 보통 일반적으로 턱도 조금 당겨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할 때는 뒤로 젖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뭐 되게 몸이 좋아져요. 앉아 있을 때도 어깨를 펴면 머리도 조금 더 들리고 멀리 보게 되고요. 네. 어깨를 숙이면 아래를 보게 되고 머리도 떨어지고 머리가 앞쪽으로 숙여지면 뒤쪽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에 걸리는 부하도 많아지게 되는데 네. 이런 자세들을 조금 더 고치면 됩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도 보면 일반적으로 머리를 이제
의자를 뒤로 조금 젖힌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 네. 이제 너무 머리를 앞쪽으로 하지 마시고 의자를 조금 세운 상태에서 머리를 헤드레스트에다가 뒤에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낫죠. 지금 라디오를 통해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아마 그렇죠. 네, 운전하다 있으실 것 보면 같아요. 네, 운전하다 보면 머리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머리를 좀 뒤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네. 인체는 머리, 가슴, 골반이 정면 또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일직선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상태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상적인 활동,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워서 잘 때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가 바로 누워 자는 자세거든요. 그게 네. 제일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서 있을 때도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똑같은 시간을 이용하거나 또는 활동을 해도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그렇게 되죠. 또 명상을 하거나 또는 뭐 참선을 하거나 그럴 때도 머리, 가슴, 골반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딱 일직선을 취했을 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래도 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생각, 마음을 가지는 게 긍정적인 마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96%가 자기 능력 밖의 걸 가지고 걱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게 내 능력 안에 있는 거냐, 내 능력 밖에 있는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바꾸고 고치면 돼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하늘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뭐 내일 비가 온다. 뭐 어떡하지? 내가 비 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하늘에 기도를 하시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네. 아니면 비옷을 준비하거나 장화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 아, 이걸 통해서 하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하늘이 나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런 분들은 정말 삶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죠. 이 목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머리는 천이고요. 네. 몸은 지, 땅이고 목이 인이거든요. 천인지라고 네. 보는데 이 목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머리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서 우리가 좀 스트레칭도 하고 또 네. 자세도 최대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목의 통증 그리고 목 디스크 그리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목의 통증과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렌틸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렌틸콩은 반으로 쪼개 모양이 안경 렌즈 같다고 해서 렌즈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예,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김치, 그리고 스페인의 올리브, 일본의 나또, 그리고 그리스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5대 건강 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렌틸콩에는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네.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에요. 그래서 네. 단백질이
일반 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다가 열량도 떨어지고 칼로리도 떨어지는데 적은 양 섭취만 해도 배가 또 불러지니까 체중 관리하거나 다이어트 하는 데 더 좋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쵸. 근데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낫죠. 또 여기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변도 잘 되고 장 운동도 좋아져가지고 변비에도 되게 좋죠.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변비가 많이 생기고 또 네. 너무 과다하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체액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렌틸콩은 다이어트만 아니라 면역력 또 향상시켜주면서 강력한 항산화 식품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신이 내린 선물 막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철분, 인, 마그네슘, 아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러지나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해한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면역력 증대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의 이 신체를 보호하고 저항력을 길러줘서 감기나 각종 질환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정말 좋은 콩입니다. 네, 또 렌틸콩이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빈혈이 있으시면 네. 철분 이런 제제를 많이 드시는데 렌틸콩에는 아연도 있고요, 엽산도 있고, 철분도 있고,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세포 생성도 더 돕고 태아의 기형 발생도 억제시켜주죠. 보통 이제 임신했을 때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걸 좀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태아 기형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빈혈로 인해 생기는 여성들의 어지럼에도 효과적이고 또 렌틸콩 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보통 갱년기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여성 갱년기에도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렌틸콩이 네. 이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겸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콩 제품이어가지고 날 걸로 좀 드시면은 복통이나 설사 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불량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콩 종류는 좀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콩이 보통 이제 땅의 지력이 약했을 때 키우는 재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이거든요. 콩을 재배하면 땅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땅 속에 질소를 넣어줘서 네. 땅의 힘이 지력을 좀 더 키워주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이 땅에서 나오는 땅의 에너지와 하늘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같이 만들어져 있는 식물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콩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이 인체 구조 성분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식물에 있는 엽록체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중에서도 단백질, 땅에서 나는 쇠고기에 해당하는 콩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네. 렌틸콩이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렌틸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3이고요. 네, 61세고 네,
몸무게는 87kg 나가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예, 원장님, 저 어깨가 좀 가끔 통증이 있고요. 또 네. 머리 감을 때 잘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어느 쪽 어깨가 아프신가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이게 아프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네, 한 오래됐어요. 한 3, 4년 되셨나요? 아니면 예, 예. 그 정도. 이게 팔을 올릴 때 예, 올리는 게 앞쪽만 잘 안 올라가나요? 아니면 옆쪽이랑 뒤쪽 올리는 것도 불편하신가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으로 이렇게 머리 뒤로요. 머리 뒤로 올리는 게 예, 예. 네. 이 아침이랑 오후랑 저녁이랑 상관없이 다 계속 아프신가요? 계속 통증이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건 어쩌다가 가끔씩만요. 어쩌다가 가끔씩. 그러면 그 통증이 나타날 때가 언제 나타나나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상 젖히려고 하다 보면은 좀 시큰하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면 어깨 자체의 문제를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목뼈 4, 5, 6, 7, 5, 6, 7번의 문제인 경우들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속적인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동작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경우인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절의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의 문제하고 소화기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은 매일매일 잘 보시나요? 예, 그런 거는 잘 봐요. 대변은 잘 보시고 예. 식사는 잘 하시죠? 예, 잘 먹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네, 가끔 공황장애라고 판정은 안 받았는데요. 네. 그런 증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공황장애 증상으로 선생님 가지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으세요? 비슷한 증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분비내과 다니면서 고혈압, 당뇨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몸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그럴 때도 있고 네. 좀 또 어떤 때는 어지럽거나 좀 제가 시각장애이긴 한데 네. 더 잘 안 보여요.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가슴 답답한 거 이런 증상은 심장이나 기관지 쪽하고 연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나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보통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지러움 증상도 목표 1번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상부용추 1, 2, 3번이 목표 1, 2, 3번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통증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데 머리 뒤쪽으로 잘 안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선생님은 폐 문제도 조금은 과로하거나 아마 그랬을 때 잘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소화기 문제라든 이런 건 전체적으로 직접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심한 증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관절이 좀 굳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리고 체격으로 봤을 때도 마른 분이 아니셔가지고 몸 안에 담음이나 어열 이런 부분들 조금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몸 안에 균형이 살짝 조금씩 이제 문제들은 조금 보이는 편이긴 하세요. 그런데 보통 어깨가 아픈 경우가 제일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뒤쪽으로 가는 게 잘 안 좋아지고 그다음 옆쪽으로 가는 게 안 좋아지고 그다음 마지막에 갔을 때 앞으로 올리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래요? 보통은 그런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앞쪽으로 올리는 게 끝까지 잘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장애 문제라든지 소화기 문제, 폐 문제 같은 걸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가끔 나타나게 되면 특정 어떤 조건,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한번 뵙고서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서 치료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선생님께서는 좀 일단 좀 치료가 필요한 예, 상황이실까요? 너무 뭐 그렇게 오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더 문제인지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치료 반응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심장이나 폐 쪽의 문제, 또 스트레스 받는 문제도 뭐 시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좀 불편함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애기 아빠 상담인데요. 아, 네. 남편분 그럼 키와 몸무게 연세 다 알고 계시나요? 네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나이는 네. 61세고요. 네. 몸무게는 83kg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m 6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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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제 예.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남편분께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예. 저기 지금 현재 전립선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한 2주 정도 지금 복용을 했어요. 네, 그 복용하시고서 좀 소변 보시는 게 나아지셨나요? 어떠신가요? 예, 예, 예. 이거 복용하면서부터 소변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약을 먹게 되면 오래 먹게 되면 네. 혹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약을 얼마 정도나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치료는 완쾌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 양약에 대한 처방권이 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예, 예. 그 진료하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아, 약 드시면서 그래요? 좋아지시면 증상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하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후도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 대신 뭐 전립선에 혹시- 대한 뭐 한방적 뭐 좀 네. 도움되는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네. 약이 뭐 양약을 먹고 내성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한방에서도 이런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예,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한약으로도 이제 보통 이제 소변, 예, 예. 이렇게 전립선 약을 드셨다는 얘기는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지 않아서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립선이 남자분들한테 참 많거든요. 50대가 되면 10명 중에 5명, 60대는 10명 중에 6명, 뭐 80대는 10명 중에 8명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예. 예, 소변이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좋죠. 차 같은 거는 뭐 옥수수 수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초라는 약도 있고 미나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보통 이제 물에서 자라면서 줄기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해주는데 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그 천골 쪽의 문제, 그쪽이 이제 다리를 꼬우거나 또는 안 좋은 자세를 앉거나 하면서 그게 굳어져서 그쪽에 나온 신경들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립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뼈 3, 4, 5번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허리 네. 수술을 네. 한 10년 정도 좀 넘은 것 아, 같아요. 그때 허리 그러셨구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네.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허리 디스크 터져서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 주실 수 있을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하게 되면 약한 그 부분에서 다른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특히 이 방광 쪽 소변하고 관련되는 쪽은 허리뼈 3, 4, 5번의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는 목뼈 1, 2, 3번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허리나 목의 문제를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 그 뭐 머리 쪽이나 뭐 눈코기 쪽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네, 머리는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만 네. 해도 네. 귀에서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이명이라고 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한의원에 내원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제갈성원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